옛날같이 은행이 문제 있다든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다면은 심각하게 하락도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위로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강합니다. 예. 네,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대입장님 그 셀프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셀프 소개를 좀 여러 번 했는데 네. 오늘은 한국에서 전업 투자자 중에서 데이 트레이딩 잘 하는 7인에 선정돼 가지고 네.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이제 마세븐, 보컬, 뭐 강창근 씨, 또 저 이렇게 전국 대회에 나가 입상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7인에 선정돼서 제가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책을 썼고 현재는 뭐 대입장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전업 투자 한 20몇 년 했습니다. 아, 네. 네, 대입장님 그러면은 국내 증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2,600을 좀 넘는가 싶더니 다시 그 이하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말에 좀 배당 때문에 그다음에 또 미국이 급등이 나왔어 2,660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16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미국 차트를 간단히 보고 제가 또 우리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우 같은 경우 지금 보는 화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은 고점을 역사적 신고가 찍고 약간 횡보, 네. 위쪽에 큰 매물은 없습니다. 자, 나스닥 상승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잠깐 나온 경우고 요 위쪽에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매물이 많을 때 하락이 나오면은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물이 좀 작을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도 가다가 약간 멈춘 경우인데 여기서 위에는 매물은 많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반도체도 역시 하락해서 지지된 경우고 일본은 그냥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좀 반도체가 비중이 높아가지고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약 밀리고 독일은 약간 밀린 경우 상해, 심천, 상해 종합, 심천, 중국이 이렇게 저점을 깨고 만나게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보통 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선반영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안 보이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상해도 저점을 깰라 하고 자, 홍콩도 저점을 깰라 하고 자, 항생. 자,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중국이 경제 규모가 교역이 1등, 현재는 이제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인데 이렇게 중국이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여기서 무너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또 각 나라 같은 게 보면은 또 중국만 현재 저점을 깰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미국이 특별히 애플만 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 80% 확률. 그런데 최근에서는 한 60% 확률. 그러면 3월 달, 6월 달 그 기간 차이잖아요. 네.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전쟁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외부 요인이 큰 게 있다면은 미국이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는데 단지 금리 인상 부분 가지고 3월인지 6월인지 이제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2,500 여기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미국이 상승할 때 여기서 배당 받기 위해서 보통 기관에서는 배당 받고 또 배당 받고 나면 이렇게 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150포인트 상승하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 하락 영향을 받아서 또 배당 또 영향 받아서 네. 이렇게 좀 하락이 깊어졌는데 자 대표님 여기 한번 봅니다. 여 하면은 각 개인 외국인 기관 거래대금 또 이렇게 기관 외국인 개인들 이제 매수 매도 전체적인 통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날짜를 1월 2일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 올해 들어왔어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개인은 한 2조 4천억 사고 외국인은 사실은 오늘 보니까 3,600억 사고
기간이 한 2조 9천억. 팔았어. 연말에 배당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 이 배당 받기 위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고 코스닥은 그냥 기관 외국인 보면 개인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조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하락한 원인은 미국 하락 영향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2조 매도, 기관이 한 2조 이상 배당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서 좀 하락폭이 깊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부분에 지지되지 않겠나 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코스닥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의외로 강합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서 강한 지지가 되고 만약에 지수가 다음 주, 요번 주 뭐 행보 약 하락한다면은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섹터별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종합지수는 약 조정 오겠지만은 제한적이고 한 1, 2, 3월 달 또 다시 앞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해 효과라고 그래서 네. 새해에는 증시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좋지 못해가지고 조금 올해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전혀 없다. 같은 경우가 무슨 뭐 수출이라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단지 지금 태양건설 그런 부분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네. 또 미국도 사실은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3월 할 것인가 6월 할 것인가 네. 뭐 애플 정도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이렇게 된 것도 12월 달 160포인트 상승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반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납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또 기관들이 배당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돈이 현재 빠져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린 게 때문에 요 부분에 저는 지지된다 보고 1, 2, 3월 달에는 다시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오늘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지만은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제한적이고 다시 또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또 최근에 자, 석유 같은 거 보면은 원유가 보면 현재 요 70달러, 75달러 근처에서 행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도 종합지수는 약 행보하다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는 지수를 좋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현재 개인,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아까 요번 주 목요일 되면 선물 만기이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은 선물을 지금 2조 이상 매도 그리고 현물 또 외국인들 의도는 또 선물을 밀어서 자기들이 보통 개인들 돈을 1년에 외국인들은 선물 주식 선물로 한 7조 6조로 벌고 기간은 한 3조에 4조 정도 벌어가는데 저렇게 선물을 많이 매도하고 할 때는 잘 의도를 모르죠. 그래서 밀고 또 만기일 되면 다시 위로 당길지 이렇게 그런 지금 어렵는데 현재는 전체 흐름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전혀 무슨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회사가 뭐 옛날같이 은행이 문제 있다든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다면은 심각하게 하락도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위로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강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소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보면은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위로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물 소화를 다 시켰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산다면은 고점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앞에 고점에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를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다시 2,700
어. 2,8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2024년 증시 흐름은 그러면 2,700과 2,800 정도를 향해서. 예, 저는 올해 한 2,800, 2,900까지도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뭐 3개월 연기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 3개월이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연기됐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팔고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공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힘을 매도 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공매도 치는 약간 물량이 내려놨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렇게 보지만은 3월 달이 단지 6월 달 이렇게 연기될 수 있다는 그 정도라면은 미국도 앞 전고점을 다 넘어간다 봅니다. 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올해 막 두세 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는 보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3번 한답니다. 3번. 세 번. 예. 3번 한다는데 원래 현재 어제까지 보니까 3월 달 인상할 가능성이 66% 정도 된다니까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표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런 악재 호재가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3월 달 인상 안 오고 6월 달 인상 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 2023년에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많은데 우리 주식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 봅니다. 돌발적으로 어떤 경우 뭐 이렇게 전쟁이 돌발적으로 난다든지 어떻게 뭐 또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또 은행이 파산된다든지 그 외에는 모든 재료는 뉴스는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금리 인상하면은 주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하면은 또 주가가 오르듯이 악재가 호재인 경우 많고 호재가 악재인 경우 많기 때문에 주식은 또 장점은 항상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악재라도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2024년에 좀 주목해야 할 뭐 주도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자, 주도주보다는 작년에는 우리가 장 자체가 2,200에서 2,600 이렇게 660까지 올라왔는데 상반기 때 AI 또 로봇 미용 원격으로 전력주들이 5배, 6배 이렇게 어떤 종목들은 10배까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섹터가 나오고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다 봅니다. 올해는 특정한 섹터가 작년에 상반기처럼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하더라도 앞 고점을 넘어가기 힘들고 위아래 약간 위로 갔다 순환막에 돌 가능성이 많고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합지수가 2,700, 2,800 간다면은 그쪽에서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하고 좀 다른 장이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주도 섹터 이런 것들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순환매 그렇죠. 고루고루. 주도주 섹터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지 전력주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상에서 제가 전력주만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전력주 보면은 현재 대장이 현대 일렉트렉, 이제 호성중공업, 자, 앞에 여기가 다 역사적인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 자, 일진전기도 여기가 신고가,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자, 재롱전기 보통 이렇게 섹터가 실적이 턴돼서 이렇게 위로 갈 때 대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 향해서 그러면은 대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주 같은 경우는 앞 고점이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원격으로 AI, 로봇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내 고점을 넘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또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대형주 중에서 좀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장 흐름이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고 하면 그 주요 증권사 6곳의 리서치 센터장님들의 그런 발언들을 보니까요. 예. 올해는 주식보다 채권 비중 늘리는 게 더 유효할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면은 개인들이
사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한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도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 정도 투자한다면은 주식도 뭐 50% 정도 하고 그런 채권 또 뭐 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자가 한 8%, 7%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 그렇게 또 은행 증권사 직원하고 상담하면은 뭐 채권 또 기업 채권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1년 수익을 확정 짓고 또 약간 위험 자산이 있게 주식은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주식만 몰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금이 한 1억 이상 된 분들은 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있으면 채권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돼요? 한 이자 확정 이자 한 8% 9% 배당 이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거 투자해도 되고 뭐 채권 같은 게 좀 안정적인 것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일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왜 주식만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도 주식이 비중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 50% 정도 한 60, 70% 이렇게 하고 원금이 좀 많은 분들은 딱 채권 투자 또 뭐 기업체 사채 기업에 발행한 그런 또 채권 매수해가지고 뭐 7% 8% 확정 이자 주잖아요. 그런 거 일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또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 한 8% 9%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종목도 몇 개 해도 되고 미국의 배당을 또 많이 주는 ETF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배당 받고 세금 내고 하면 좋죠. 예, 너무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 주식만 너무 하는 것도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채권 한 30에서 50%. 예. 그렇게까지.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약간 이제 주식 시장이 뭐 2,800에서 2,900까지도 가긴 가지만 그거는 이제 지수를 좀 움직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그 두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은 다 따라옵니다. 따라가는. 예, 왜냐하면 이 30% 정도 거래소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위로 가는 순간에 약 지수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비율이 한 80% 정도는 다 위로 갑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그만큼만 약 적자라도 지수 따라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대행주 같은 게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냥 한 200, 2,800 이렇게 상반기까지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현재는. 그러면 주식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주식 따라가면요. 예. 이 주식들도 수익률은 나온다는 건데 예. 채권을 좀 강조해 주신 거는 채권이 뭐 고정으로 한 8, 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완전히 배당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미국 같은 게 배당을 저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좀 많이 주는 ETF 딱 들어가서 일부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일부는 또 주식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도 하더라도 테마주 소행주 하지 말고 항상 실적이 좀 좋은 대행주 위주로 시청이 최소한 1조 이상 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올해 2024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 좀 어떤 태도로 임하시면 좋을까 몇 가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몇 년 하면서 주위에 사람들 많이 봤는데 주식하면서 대부분이 1년에 한 30%, 한 50% 정도로 수익 낸다 생각하면 되는데 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100%막 50% 이상 월 막 몇십 프로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급등주 따라다니고 또 테마주 따라다니고 이렇게 매매가 또 잦아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첫째는 좀 한 3, 40% 이렇게 목표 수익을 정하고 매매할 때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선정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첫째 실적, 두 번째 수급,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치적으로 제가 말했던 강남 위치 또 신고가 위치 좋은 위치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업종도 좀 분산시키고 그리고 종목도 한 10개 이상 하면 안 되고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좀 신중히 해서 매수를 하면은 결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한 50% 넣으면은 나머지 한 50%로 주식을 좀 할 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1년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사실은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수익률을. 예. 그럼 안정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 월 한 100만 원 정도 버는다 생각이 되는데 1억 넣어가지고 어떻게 5천만 원 일반인들이 3천만 원 좀 어려우니까 한 10%, 20% 잡고 그다음에 또 배당 투자도 좀 하기도 하고 또 채권 투자 이렇게 일부 그렇게 수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 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